65의 석훈에게 집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장성한 두 자식마저 가정을 꾸려 떠나보낸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재를 가득 채운 서적들과 거실 한 구석에서 규칙적으로 작동 소리를 내는 가전제품들 뿐이었습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답게 정갈하게 집안을 갈무리하며 살았지만 혼자 먹는 밥상과 혼자 마시는 찻잔 앞에 앉을 때면 벽면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보다 더 시린 것이 정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정막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예기치 못한 생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처음 정희를 만난 것은 눈발이 날리던 어느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코웨이 로고가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53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서비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발그레해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석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아주 짧고 사무적인 목례를 건넸습니다. 석훈 역시 낯선 이의 방문이 어색해 문을 넓게 열어준 뒤 거실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웨이 정수기 점검하러 온 코디 이정희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희는 익숙한 솜씨로 싱크대 앞에 자리를 잡고 정수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정희는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사담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그녀가 떠난 뒤 정수기 위에 남은 미세한 물방울을 닦아내며 문득 그녀의 손마디가 찬물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붉게 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2달 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오후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석훈은 이번에는 미리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식탁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희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희는 작업을 하며 석훈의 서재 쪽을 슬쩍 훔쳐보더니 처음으로 업무 외의 문장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집이 참 정갈하시네요. 책이 정말 많으신 걸 보니 선생님이셨나 봐요. 저도 어릴 때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는 점검 매뉴얼만 보게 되네요. 정희의 그 소박한 고백에 석훈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찻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남는 게 책과 시간뿐이라 그렇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물 만지는 일이라 손이 많이 시리실 텐데요. 정희는 잠시 멈칫하다가 장갑을 벗고 찻잔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타고 전해지는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어색한 공기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는 내내 석훈이 기르는 화초의 이름을 물었고 석훈은 정희가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의 절정에 다다른 3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안에서 직접 만든 시원한 오미자청 병을 꺼내 석훈에게 건넸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선생님 생각이 났다는 그녀의 말에 석훈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정희는 정수기 청소를 하는 동안 홀로 사는 석훈의 끼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시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댁에 올 때마다 저희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그날 석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더 내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가장 힘든 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더군요. 정희 씨도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정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별 후 남매를 홀로 키워내며 코디 일을 시작했다는 그녀의 삶은 석훈의 정적인 삶과는 다른 결의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잊고 살았던 서로의 고통과
인내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점검 시간은 어느덧 2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고 주방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8달째 접어든 가을, 정희는 그날따라 유독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을 살짝 베었는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죠. 석훈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살폈습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석훈의 따뜻한 손길에 인해 몸을 맡겼습니다. 선생님, 제 손은 일하느라 거칠어서 부끄러워요. 정희의 말에 석훈은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눈을 맞췄습니다. 아닙니다. 이 손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삶을 지탱해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처럼 책장이나 넘기던 손보다 훨씬 귀한 손인걸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쳐지고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그들의 주름진 눈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석훈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65과 53, 인생의 황혼을 향해 걷던 두 영혼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그 짧고도 긴 여정 끝에 서로의 마지막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석훈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고독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이 되는 날 정희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석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점검 가방 대신 작은 꽃바구니를 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수줍은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석훈은 정성껏 차린 식탁 위에 반지를 올려두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2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이 따라주는 깨끗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석훈의 청혼에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5년 만에 피어난 생기를 보고 기쁘게 그들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희는 한동안 코디 일을 계속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희를 위해 석훈은 정수기 물을 받아 차를 우려내고 그녀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남은 생의 계절을 논합니다. 인생의 시린 겨울에 만나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을 맞이한 두 사람. 그들의 집 거실에는 이제 정적 대신 서로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선생님, 물길이 돌고 돌아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 인연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깨끗하게 걸러진 물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맑고 투명하게 함께 살아요. 석훈은 대답 대신 아내 정희를 깊게 안아줍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긴 밤을 따뜻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65에 찾은 첫사랑보다 귀한 끝사랑, 그리고 53에 찾은 고단한 삶의 쉼터. 그들은 오늘도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함께 맞이할 내일 아침의 해를 기다립니다.